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항산화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물질들에 대한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종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산소에 의해서 파생되어져 나온 활성을 가진 산소를 포함한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름만 먼저 보자면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이고요. 두 번째가 1중앙산소이고 세 번째가 과산화수소, 네 번째가 수산화 라디칼. 이것 말고도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이 있는 활성산소종들, 그리고 이제 산소종은 아니지만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서도 활성산소종과 마찬가지로 이 산화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은 이번 강의 전체의 주제에서 활성질소종은 크게 다루지 않을 거라서 종류만 간단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활성산소종의 첫 번째가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이에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했었던 걸 다시 상기를 해보면 라디칼과 음이온, 양이온은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가지고 와서 안정화되어진 상태가 음이온이고, 라디칼은 짝이 없는 부대전자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슈퍼옥사이드이고 또 음이온이면서 라디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얘기할 적에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봤던 그림들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앞에 분자에 대한 걸 할 때 산소 분자가 설명을 할 때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 원래는 부대전자가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씩을 공유하면서 부대전자가 하나씩 남게 된 형태를 우리가 산소 분자라고 한다. 이 산소 분자를 3중앙산소라고 한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얘가 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라디칼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슈퍼옥사이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산소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가 들어와서 여기가 안정화됐으니까 음이온인데 아직 여긴 여전히 라디칼이 있으니까 라디칼로 봐요. 근데 주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하지 음이온이라는 말은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존재할 때 외부에서 어떤 전자 하나가 들어가서 두 개의 부대 전자 중에 하나와 결합을 하게 되는 형태를 우리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되는 그 오비탈 형태에서 봤을 적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대 전자가 두 개가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고 이쪽에 이 빨간색 별표 있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왼쪽 편에는 아직도 핑크색이 혼자 부대전자 형태로 있죠. 그걸 우리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라고. 이 그림으로 나타나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점으로 찍힌 걸로 우리가 표시를 해도 이것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를 할 적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O, 2 이렇게 점 찍고 마이너스 하는 것도 있고 5, 2, 마이너스하고 점 찍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숙지가 돼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라디칼도 하나 있고 음이온이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점을 찍고 들어오게 되고 부대전자는 얘만 하나 남게 되고 안정화되면서 음이온이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제 플레임이랑 또 분자 식이랑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제 문장들이 나올 적에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했던 1중앙산소예요. 이건 우리가 봤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원래 3중앙산소는 이렇게 라디칼이 양쪽에 있다. 그렇지만 있으나 안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쪽에 있던 것들이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 붙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요. 붙으면서 여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중앙산소가 만들어지면서 라디칼은 아니지만 이 상태가 활성산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3중앙산소랑 각각 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있던 게 1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짝을 이루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렇게 되면 한쪽에는 요 오비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구멍이 나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볼 텐데, 과산화수소는 슈퍼옥사이드 어니언 라디칼, 그러니까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에서부터 대부분 출발을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은 있고 한쪽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었죠. 이런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음 그림 보기 전에 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이쪽 편에 있는 얘하고 짝을 지으러 들어가겠죠. 그죠? 이제 그 상태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제 바뀌어서 짝꿍이 있는 걸로 표시를 했는데, 전자가 다시 들어가서 여기도 다 찼어요. 그래서 아직은 수소가 붙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퍼옥사이드라고 하는데, 퍼옥사이드는 전부 다 짝을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다 차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양성자 두 개가 붙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성자는 수소 이온이죠. 수소 이온. 수소 이온은 줄 수 있는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있으면 그냥 가서 슬쩍 붙으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양성자, 수소 이온이 가서 딱 붙는 거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시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퍼옥사이드에 수소가 붙는다라고 했을 때 그림을 뒷그림 보기 전에 보시면 여기에 수소가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수소 이온이 가는 거예요. 원자가 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전자가 없는 것이 가서 붙게 되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거 두 개 다 원래 퍼옥사이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얘도. 근데 수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성자와 그 양성자만 가지고 와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마치 공유결합 하듯이 와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짝이 없는 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서는 만들어지는데 시작은 뭐였는가 하면 슈퍼옥사이드 어니언 라디칼에서 만들어져서 전자가 들어오고 수소가 와서 붙으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했다시피 수소 이온에는 전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이 와서 붙는다는 것. 이 자꾸 뒤로 갔군요. 여기에서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가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물질이 어떤 건지 봤고, 자, 그 다음에는 하이드록시 라디칼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라디칼이에요. 우리 몸에서도 지질 과산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할 만큼 가장 강력한 그런 라디칼인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가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어딘가 하면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산화수소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로 나뉘어지면 사실은 요렇게 생긴 게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죠? 요 빨간 거 없이.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이렇게 두 조각이 나야 되는데, 어디선가 전자가 와서 하나는 이렇게 붙어지는 거죠. 그냥 잘려진다기보다는 전자가 붙으면서 하나 서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자가 어디서 주로 오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철로부터 받아요.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이 과산화수소와 만나게 되면 전자를 과산화수소에게 주면서 자기는 전자를 잃은 상태가 되고, 하나는 잘려지고 하나는 받게 되면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산화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수산화 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 이온,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하이드록시라고 하는 것은 수산화예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다라고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수산화 라디칼은 짝이 없는 것이 하나 있는 거고, 수산화 이온은 원래는 수산화 라디칼 형태에서 전자를 하나 받아서 이온 형태가 되면서 안정이 됐다는 거죠. 얘네 둘 중에는 얘가 더 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OH-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떤 사람들은 주로 라디칼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라디칼이 아니라 이온이고, 점이 있는 상태는 우리가 라디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산화 라디칼은 과산화수소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것, 뒤에 이제 생성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보면 H2O2는 이가의 철이 같이 반응하면서
항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과 수산화 라디칼, 그리고 삼가의 철을 만들면서 얘네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름을 한 번 더 얘기해보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이드록시 이온, 점이 찍혀 있으면 하이드록시 라디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그 산화를 일으키는, 과산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산화 이온의 형태를 보시면 이제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받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받았는 파란색이 여기에 있고, 얘는 여전히 하나가 없으니까 점이 찍혀서 라디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 이렇게 슈퍼 옥사이드 라디칼은 이렇게 돼 있다. 하나가 와서 이제 붙어 있는 형태이다. 라는 것이고, 일중앙 산소는 여기 원래 산소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가서 붙으면서 여기 구멍이 난 상태이더라. 과산화 수소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에다가 전자가 하나 와서 붙고 수소 이온이 와서 붙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철과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가장 대표적인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활성산소라고 볼 수가 있는 물질입니다. 얘네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랑 개념이랑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활성산소종은 우리가 봤던 것들이 뭐뭐 있나 한번 볼게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봤죠?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옥사이드는 여기 점을 찍어 놓을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을 찍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 방금 전에 했던 OH+.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퍼록시 라디칼은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으면서 부대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 알콕시라고 하는 것은 수소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비지방성 어떤 물질에 옆에 이제 산소가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라디칼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근데 퍼록시 라디칼은 산소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로 퍼록시 라디칼이. 지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에 붙어 있는 것, 비지질 형태에서 형태의 라디칼이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서 앞으로도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산소를 포함한 비라디칼은 여기에 있는 거 우리가 두세 개는 봤죠. 오존 우리 봤고요. 싱글릿 옥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중앙 산소예요. 싱글릿 옥시전. 그리고 하이드로전 퍼록사이드가 과산화 수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하이포클로러스 애시드인데, 이건 뒤에 가면 한 번 더 설명이 더 나올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이렇게 산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공격하는 활성산소종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활성질소종이죠. 활성질소종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그런데 하는 일은 그 활성산소종이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공격하거나 정상세포를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자, 먼저 볼게요. 활성질소, NO라고 해요. 여기서는 N 옥사이드에서 이건 라디칼 형태인데, 라디칼이 되기 전의 형태인 활성질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해요. 얘가 무슨 일을 해주는 건가 하면,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동맥경화가 되는 것을 얘가 막아주기도 하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앞에 봤었죠 우리.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과 얘가 결합을 해서 여기는 퍼옥시 나이트라이트라고 하는 질소를 포함하는 또 다른 활성 질소정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았던 물질인 것이 라디칼로 전환이 되면서 체내 분자를 공격하고 정상세포와 조직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활성 질소종도 있더라. 종류만 여기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활성산소종을 우리가 봤다면 이 활성산소종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은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산소 분자가 원래 있었더라. 근데 여기에 전자가 반응을 했더니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됐다.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알아요. 처음에 산소, 3주강 산소라고 하는 안정한 상태의 산소는 양쪽에 부대전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걸 안정하다고 한다. 근데 여기에 전자가 들어와서 하나의 짝을 이루면서 여기는 짝이 없는 그 부대전자가 생기더라. 얘는 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다가 전자가 와서 붙고 수소가 각각 하나씩 붙은 형태인 과산화수소, 하이드로전 퍼옥사이드라는 것이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포함이 되면서 잘려지게 되면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만들어지죠. 다른 한 조각은 하이드록시 이온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활성산소만 얘기하니까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전자나 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드디어 물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무독성한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씩 보시면, 먼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산소 분자에 전자가 붙어서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전자 전달계가 있어요. 이거는 뒷단원에서 조금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 몸에는 이런 전자 전달계가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산소가 들어가서 전자와 만나면서 잘 만들어지는 장소가 이렇게 두 곳이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볼 텐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는 이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세트가 여기까지예요. 이 과정을 거쳐 오면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전자가 그대로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물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이탈하는 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탈하는 전자가 산소와 만나면서 이것처럼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한 전자가 산소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서 환원시켜서 생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치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까 봤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세히 보면 전자전달계는 이렇게 네 가지의 복합체와 Q라고 하는 코Q와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이런 6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전자전달계인데,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주로 활성산소가 잘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코Q가 저기 존재하다가 전자를 이렇게 NADH로부터 받아서 라디칼이 되면 이 라디칼이 산소와 만나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첫 번째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강의에서 봤었던 표인데, 여기서 체내 활성산소종이 생성하는 장소를 얘기할 적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시소 같은 거. 여기 보면 미토콘드리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방금 얘기했었던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서 많은 활성산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스테로이드나 약물 등 대사에 관여하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효소 시스템이 있어요. 예,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백혈구가 그것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어떤 효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자꾸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지가 아니고, 우리 몸은 계속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뭘 하든지. 앞에서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에서도 만들어지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파괴시키는 백혈구는 면역작용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산소가 관여하면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사이토크롬 P450도 지질과산화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좋은데, 그 과정에서도 활성산소는 늘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과산화수소는 앞에서 봤다시피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만들어졌어요. 일단 앞에 봤었던 것처럼 전자전달계라든지 사이토크롬 P450 시스템이라든지 백혈구의 어떤 면역작용이라든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H2O2로 전자와 수소를 만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건 우리가 봤으니까 쉽게 넘어가고요. 그냥 이렇게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두 개에다가 수소가 들어가게 되고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요런 SOD라고 하는 드디어 이제 항산화 효소가 나타났습니다. 항산화 효소가 반응을 해야만 얘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슈퍼옥사이드도 라디칼이면서 활성산소라 했는데 과산화수소도 활성산소인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산화되는 그 산화력이 얘가 훨씬 더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약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안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만들어졌다면 빨리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과산화수소가 되고 또 과산화수소가 넘어가면서 종국에는 물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쭉쭉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항산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O2, 이렇게 돼서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하자라고 하는 SOD라고 표현되는 이 효소가 반응을 해야만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는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것까지만 봤다면 이제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런 효소도 중간에서 촉매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한번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산화수소는 알다시피 점도 찍히지 않고 마이너스가 붙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온도 아니고 라디칼도 아니야. 근데 얘를 왜 활성산소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적에 비라디칼 활성산소인 과산화수소는 이 자체적으로도 그 활성산소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약하거든요. 근데 슈퍼옥사이드 라디칼보다 독성은 약하지만 구조의 결합력이 더 약해서, 그러니까 힘은 더 약한데 쉽게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든지 일중황산소가 되기가 쉬워요. 약하지만. 그래서 얘를 관리를 왜 해야 되냐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얘가 자꾸 만들어지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일중황산소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이드록시 라디칼, 우리가 제일 강력하다고 했던 얘를 만들 수 있으므로 과산화수소를 활성산소로 분류를 해서 얘를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과산화수소가 차염소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반응을 해요. 뒤에 나올 텐데 이 효소가 반응을 하면 이 물질과 또 요 과산화수소가 다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일중황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요거 구체적인 과정은 뒤에 나오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산화수소가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철에 의해서 전자를 받아서 분리가 되면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되는 걸 봤지요. 근데 얘가 차염소산이 되어서 일중황산소도 된다라는 것은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물질이 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은 우리가 봤듯이 하이드로전 퍼옥사이드, 과산화수소에 전자가 들어가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되고 우리 아까 봤었던 것처럼 OH 마이너스도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온 하나, 라디칼 하나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감마선에 의해서 체내 물이 분해가 되어서 생겨지기도 한다. 뭐가?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우리는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과산화수소에서 출발하는 것만 봤는데 그게 아니고 물 분자가 있는데 그것이 감마선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 이온, H 플러스죠. 우리가 이걸 양성자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수소 이온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대부분 과산화수소로부터 생성이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과산화수소에 전자가 결합하고 수소, 이온이 결합을 하면서 분자를 하면 물 한 분자가 나오고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나와요. 또 하나는 하버-바이스 반응이라고 해서 과산화수소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반응을 하게 되면 산소가 나오고 하이드록시 이온과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과산화수소에 철 이온이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하면 하이드록시 이온과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또 삼가의 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펜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이 산화가 되면서 라디칼을 생성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이 이제 철도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다른 구리도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굉장히 이제 우리 몸에서 지질 과산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물질인데 얘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죠. 과산화수소에서 출발을 하는데 전자나 양성자만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과 과산화수소가 결합을 해도 또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과산화수소와 철이 있어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은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물질들 중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했어요. 먹는 거 말고 만들어지는 시스템 속에서는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하이드록시 라디칼 볼게요. 반응성이 매우 강력한 라디칼로서 체내의 모든 생체 분자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하냐면 DNA도 공격하고 단백질도 공격하고 또 지질가산화의 시작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의 제거는 이거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세포 성분을 파괴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체가 되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가장 센 게 누군가 하면 비타민 E예요. 그래서 비타민 E가 충분하면 세포막을 공격하는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전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체내에서 생성되는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제거하는 효소는 제가 없다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있었어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은 SOD라고 하는 이 효소에 의해서 조금 그 강도가 약간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는데 이 과산화수소도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든다고 하지만 얘가 되기 전에 얘를 물로 무독화시키는 효소들이 우리 몸에는 있어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하이드록시 라디칼만은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 시스템에서 만들 수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양소로, 식품으로 먹어서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있는가 보면 비타민 C, E,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물질, 요산, 메탈로치오네인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죠. 비타민 C, E는 항산화 비타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비타민이 아니니까 그냥 물질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항산화 물질로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다른 것도 또 어떤 게 있는가 보시면 퍼옥실 라디칼, 하이드로 퍼옥실 라디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어떻게 돼 있었는지. 한쪽에 부대 전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자가 이제 들어오면서 퍼옥실 라디칼의 형태가 되죠. 점이 없어지고 양쪽에 전자가 붙으면서 이가에 물질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도 그냥 사실은 아닌데 라디칼이라고 표현을 해요. 퍼옥시 라디칼.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양성자가 와서 덜컥 와서 또 붙어요. 붙으면서 하이드록시 퍼옥시 라디칼이 또 되기도 하고. 이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런데 지질 과산화를 할 때 이 이름을 모르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이름이 얘를 말하는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일중앙산소가 있었어요. 일중앙산소는 기저상태는 에너지가가 낮은 안정된 상태를 말해요. 기저상태의 3중앙산소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흥분 상태입니다. 앞에 우리가 다른 강좌에서 봤죠. 토끼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로 반응성이 크고 언제 만들어지느냐 3중앙산소 형태에다가 방사선을 딱 조사를 하면 일중앙산소로 바뀐 자극에 의해서 한쪽에 있었던 싱글레이드 옥시전이 넘어가면서 구멍을 이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또 아까 설명했듯이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하거나 이거는 면역작용이에요. 호흡 과정에서 작용하는 효소에 의해서 호흡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전달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산소와 반응하는 어떤 효소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고 앞에 우리가 봤었던 차염소산, 치아가 아니고 차염소산이 과산화수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죠. H2O2가 염소와 반응을 해서 물과 차염소산이 만들어질 때 MPO라고 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원래 물질인 과산화수소랑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드디어 일중앙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산화수소로부터 두 단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중앙산소가 있더라라는 것 보시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봤었던 마이엘로 과산화 MPO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설명하려고 했었던 여기에요. 퍼옥시 라디칼, 마이엘로 퍼옥시 라디칼이 과산화수소가 이 효소에 의해서 차염소산을 만들고 이 차염소산이 또다시 과산화수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일중앙산소를 만든다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고 보세요. 보시면 단백질을 공격하고 지질도 공격하고 DNA도 공격하고 탄수화물도 다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을 활성산소가 공격을 해서 이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대사 전환이 증가한다. 대사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환이 되어지게 된다.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된다. 세포막에 손상이 오게 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지질을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게 되면 막손상과 LDL의 산화가 나타납니다. LDL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려면 활성산소에 의해서 얘가 산화가 돼야 돼요. 산화가 되기 전의 LDL은 나쁘지 않습니다. 산화가 된 다음부터 얘가 악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DL을 산화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지질이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LDL을 산화시키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 DNA를 만약에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게 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탄수화물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져 있는 탄수화물을 말해요. 그것들을 공격하게 되면 수용체가 변화되게 되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니까 수용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막에 수용체들이 있어요. 그 수용체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영양소를 인지를 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물질은 안에서 필요 없는 물질이 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수용체가 변화가 되면 들어와야지 되는 물질을 들어오게 못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들어오게 하면서 세포 안을 교란을 시키면서 이제 세포가 괴멸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점도 저하, 그래서 점도는 끈적끈적한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 침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절 사이에 윤활 역할을 해주는 활액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은 굉장히 아파지거나 병에 들거나 노화가 막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우리는 굉장히 이제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에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지질이 산화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2차 생성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거꾸로 보면 활성산소가 얘네들을 각각 공격도 하지만 지질이 산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2차 생성물이 또 다시 단백질이나 DNA를 공격하는 물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질의 산화는 다른 것들의 산화와는 다릅니다. 지질의 산화 자체도 문제지만 산화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또 다른 생성체가 또 다시 활성을 가진 물질이 되어서 공격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볼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데하이드 형태이다. 그래서 지질 과산화를 우리가 다음 큰 주제로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